안녕하세요. 에어오토 백과사전 서백로입니다. 오늘 저희가 출고한 차량은 링컨의 올류 에비에이터입니다. 링컨 브랜드의 미드사이즈 SUV고요. 현행 모델은 2세대입니다. 1세대는 2000년도 초반에 잠깐 한 3년 정도 나왔다가 긴 시간 동안 머물다가 이제 새롭게 나온 에비에이터입니다. 에비에이터 모델은 익스플로러의 플랫폼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고요. 타이틀이 여유로운 일상을 비행하다입니다. 그 타이틀에 걸맞는지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백과사전 시작하겠습니다. 에비에이터 차량은 이제 모델은 두 가지 모델로 나옵니다. 리저브랑 블랙 레이블. 현재 보시는 차량은 상위 모델인 블랙 레이블입니다. 리저브 가격은 8,370만원이고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9,360만원입니다. 그럼 대략 한 990만원 차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리저브는 7인승, 블랙 레이블은 6인승. 그리고 안전사양은 이제 그대로 채용되고 있고 이제 외관이라든지 실내라든지 이제 옵셔널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연비가 많이 안 좋은 모델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도 출시는 했지만 인증 문제로 인해서 지금부터 이제 출고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진 사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cc V6 트윈터보를 채용하고 있고 최대 출력 405마력, 최대 토크는 57.7입니다. 복합 연비는 8.1, 변속기는 10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최대 마력이 BMW X5M과 맞먹을 정도로 높은 마력으로 운전자에게 넓고 시원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파워트레인의 내구성이 검증이 되어 포드 링컨사의 기술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에비에이터의 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에비에이터는 촌스럽고 옛날 차량이었다면 정말 완벽해지고 고급스럽고 특별한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렬하죠. 그 강렬한 이유는 이 그릴에서 이제 돋보이는 것 같은데 그릴 이름이 링컨 스타 라지에이터 그릴입니다. 리저브 모델이랑 틀린 게 리저브 모델은 이 링컨 마크 같은 게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큼지막한 크롬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죠. 전면부에 링컨 마크가 LED로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차량들 보면 이 LED를 이제 마크에다 넣고 튜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순정입니다.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를 채용된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라이트를 채용하고 있고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는 이제 크롬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고급스러움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이 안에 크롬만 사용한 게 아니라 블랙 하이그로시를 채용해서 고급감을 한 번 더 강조해 준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 사이즈는 22인치를 채용하고 있고 275 40R 22입니다.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휠만 보면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적당히 보이고 타이어는 굿이어 타이어를 채용하고 있고요. 리저브 모델이랑 이제 휠 모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커팅을 채용해서 좀 미래적이면서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강한 것 같고 이 휠이 굴러갔을 때는 정말 멋져 보여요. 에비에이터의 측면부로 보시겠습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비행하는 항공기를 모티브로 해서 측면부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뭐 미국 차 하면은 좀 투박하다, 좀 둔탁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날 수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차량도 이렇게 심플해 보이면서 날렵한 스피드한 캐릭터 라인을 가졌기 때문에 세련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리저브랑 차이 나는 부분들이 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블랙 레이블을 이렇게 차량 색깔이랑 일체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리저브 모델은 이 하단 부분들이 플라스틱 재질로 검정색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이드 미러를 보면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검정, 블랙 레이블은 이렇게 크롬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휀다 부분도 보면 이 에비에이터라는 이 레터링이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되어 있지만 리저브는 그냥 크롬, 은색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크기가 크니만큼 이 앞에 차폭등이 들어가 있어요. 차가 크니까 그만큼 차량이 거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라이트로 표출을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하단부를 보면은 크롬과 이 위에 크롬들이 적절히 사용이 잘 돼서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이렇게 완벽한 측면부가 완성이 된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량이 높고 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이 사이드 스텝이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차고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편의성을 강화해서 에어 서스펜션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탑승하기 전에 서스가 내려가서 편하게 탑승할 수가 있고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도 차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짐도 편하게 실을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로 보시겠습니다. 에비에이터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매력의 디자인을 앞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뒤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후면부를 보면 요새 트렌드인 그 양끝과 끝을 이어주는 이 수평을 지는 이 테일램프가 매력적인 것 같고요. 이 안쪽에 보면 클리어 타입 테일램프를 사용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미등이 켜진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 끝과 끝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부에서도 보면 방향 지시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도 특화된 테일램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향 지시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LED 타입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를 보면 듀얼 머플러가 양쪽에 이제 채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머플러를 보면 좀 약간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게, 이 머플러가 그대로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단부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하단부로 이제 바람이 내려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적당하게 뒷부분에 크롬 라인을 잘 사용해서 차량이 좀 더 넓어 보이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정리가 잘 된 에비에이터만의 매력을 잘 풍겨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의 레서링 같은 경우에도 블랙 레이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으로 포인트 된 점이 굉장히 좀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트렁크 공간을 보실 텐데, 이게 전동 트렁크가 퀵으로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킥을 하실 때는 이렇게 좌우로 하는 것보다 넣었다가 빼면 반응이 빨리 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520리터를 채용하고 있고, 지금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넓어요.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차량답게 이제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중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양쪽 다 한꺼번에 일체형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뒷좌석 3열 편의성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올라올 땐 속도가 좀 빠르고 내려갈 땐 속도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밑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네, 트렁크를 이제 내리는 버튼이 왼쪽에 있는데 이게 너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세팅은 이제 3단계로 세팅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를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닫히는 부분 들으셨나요? 엄청 소리가 커요. 그리고 좀 과격하게 닫히는데 미국 차량답게 터프함을 좀 강조하지 않았나 라고 긍정적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비에이터 실내에 저희가 타봤는데 일단 3가지 테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플라이트, 데스티네이션, 샬레.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은 마호가니 카이아 가죽을 사용했고 와인 색깔의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 실내는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수평을 그리는 이제 대시보드를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차량이 안정감이 있다. 수평이 계속 진다는 거는 실내 공간을 그만큼 좀 넓게 표현하고 싶다는 링컨의 이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베이스를 봤을 때는 고급감이 일단 넘칩니다. 마감, 소재, 시각적으로나 촉감적으로 만졌을 때도 고급감이 굉장히 뛰어난 실내를 갖고 있고,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10.1인치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어서 보통 이제 가로로 이제 길게 채용을 많이 하는데 요번에 신형 차량에는 사실 이런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많이 없죠. 이렇게 10.1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풀 LCD 계기판으로 이제 시인성을 돋보여주는 것 같고, 다른 테마들은 없어요. 계기판의 테마는 보통 뭐 스포츠 모드라든지 노멀, 에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이제 테마들이 바뀌는데, 그렇게 테마가 바뀌는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계기판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사실 요새 좀 중요하잖아요. 7가지 색깔을 이제 채용하고 있고, 보통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면은 뭐 송풍구에도 나오고 대시보드에도 나오고 도어 트림에도 나오고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화려하게 요새 나오는데,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콘솔 부분과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수납 공간, 이 자그마한 공간들에만 살짝 앰비언트가 나온다라는 건 좀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빨간색 조명이 좀 마음에 드네요. 실내가 와인 색깔이다 보니까. 네, 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트를 들어가 보면 일단 이 차량은 마사지 시트를 채용하고 있고, 마사지를 들어가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하부 롤링, 상부 롤링, 원형 쿠션, 전체적으로 이제 원하는 부위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그 강도는 3가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낮음, 중간, 높음. 조수석까지 이제 운전석에서 세팅해주고 여기서 이제 다 컨트롤 된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아봉 같은 경우는 약간 피아노 건반 같은 느낌으로 이제 디자인된 것 같은데,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고 요거는 저는 처음 보는 디자인인 것 같은데, 편리하다 불편하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람이 언젠가는 다 거기에 익숙해지고 편해지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라운드 뷰를 채용하고 있는데, 후방 카메라 화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평균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핸들 촉감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되게 단단해요. 잡았을 때 그립감은 너무 두껍지도 않고 평균적이에요. 근데 잡았을 때 이 가죽이 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급스러움 많이 느껴지고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양쪽에 이제 크루즈 버튼, 어댑티브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핸들에 보면 패들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핸들 왼쪽 11시 방향 부분 보면 음성인식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이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잘못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은 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은 문 여는 게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문 여는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이 차량에는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도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공조기 부분들 보면 차량 크기, 실내 크기와 다르게 이 버튼들은 좀 아기자기하게 자그맣게 돼 있어요. 이 소재들이 이게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시트 색깔이랑 비교해 봤을 때 또 이 색깔이랑 또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또 올드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밑에 부분 내려가 보시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C타입 충전기랑 그다음에 USB 충전기 두 가지. 네, 이 공간이 은근히 좀 깊어요. 깊어서 뭐 핸드폰 놔두고 뭐 지갑 정도, 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이 위에 보면 수납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핸드폰 하나 정도 딱 들어갈 공간 되지 않나. 이걸 다 닫았을 때는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깊은 도로, 뭐 진흙길이라든지 그런 진흙길, 뭐 모래길, 미끄러움, 뭐 눈길이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안정 모드라 그래서 이제 에코 모드예요.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제 모드고요. 떨림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단은 이 차량은 에어글라이드 서스펜션이 탑재를 해서 셀프 레벨링을 통해서 노면과 밀착하게 차량 운행을 도와주고 있어서 뛰어난 승차감을 자랑하고, 셀프 레벨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110km 이상 속도를 냈을 때 차체가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공기 저항도 이제 막아주게 되어 있고요. 운전자, 동승석, 탑승객들에게 뛰어난 승차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내랑 똑같은 이제 색상을 추구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 재질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이 A필러, 뭐 천장 다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정말 프리미엄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랜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급 소재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비에이터의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뭐 호평이 자자하죠. 스피커 개수가 또 어마어마한데요, 28개를 가지고 있고, 서브우퍼 같은 경우에는 대거 많이 탑재를 해서 정말 섬세하고 콘서트홀 같은 느낌의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스피커가 이 천장에도 두 개가 달려있고 네모나게 크게 달려있거든요. 문에도 물론 당연히 두 개 있고요. 이것도 지금 대형 스피커, 우퍼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콘서트홀 같은 느낌의 스피커를 연출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스피커 진짜 엄청 많네요. 하긴 이 실내 공간이 28개가 들어가야 된다면 이 정도로 많을 것 같다는 예상은 드는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중앙 콘솔 박스를 보시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동전이나 뭐 펜 같은 거 이런 데 보관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열에 앉아봤습니다. 2열을 타봤더니 일단 2열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6인승이다 보니까 중앙에 의자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편의사항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이 중앙에 이 콘솔에는 핸드폰 놔두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루프, 선쉐이드를 이제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선루프 문이 열리진 않고 그 선쉐이드만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이 콘솔 박스가 또 하나 있는데, 콘솔 박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이제 핸드폰 USB 충전기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또 심플하네요, 느낌이. 2열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급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방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다 세팅할 수 있고, 2열, 3열 이렇게 또 따로 세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3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송풍구가 달려 있기 때문에 3열에 탑승하신 분들도 쾌적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은 좀 큰데 이 송풍구 구멍 자체는 좀 작아 보이네요. 밑에 보시면 USB 충전기랑 이제 C타입 충전기 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230V
다용도 충전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캠핑, 뭐 차박 놀러 가시더라도 뭐 전자기기 충전할 수 있는 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리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뒤로 제껴지는 게 이게 좀 최대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뒤에 사람이 없었을 때 등받이 각도가 더 뒤로 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한 주먹 한 2개에서 2개 반 정도. 레그룸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넓진 않아요. 근데 이 발 밑 공간이 이 위에 운전석 시트를 최대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 공간, 발 공간은 굉장히 좋습니다. 넓어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허벅지 닿는 이 시트 길이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아요. 길이가 길어야 조금 앉았을 때 좀 이렇게 지지 능력이 좀 있는데, 시트가 생각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넓진 않아요. 앉아보면 외관에서 봤을 때 에비에이터의 유리가 굉장히 크게 돼 있었잖아요. 그 유리가 굉장히 크게 돼 있다 보니까 앉았을 때 개방감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선루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진짜 뭐 통유리처럼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선루프가 굉장히 예쁜데 선루프도 이렇게 크고 창문도 2열도 넓고 하니까 에비에이터의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개방감은 엄청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열 공간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자리가 협소한 것 같아요. 작은 것 같고, 일단 자녀분들, 초등학생 이하 분들, 어린 자녀분들이 탔을 때는 좋을 수 있으나 성인분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미들십 SUV다 보니까 공간에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올류 에비에이터 차량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 차량을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차량들의 이런 편견들이 있죠. 뭐 차량의 내부 품질이 안 좋다, 뭐 실내 옵션이 부족하다, 뭐 외부 디자인이 굉장히 투박하다, 뭐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깨버린 올류 에비에이터였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뭐 디자인도 그렇고 편의상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함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탐나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이 요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미국 공장이 지금 생산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대기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수요층들이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 오래 기다리실 텐데 저희 A모토로 문의 주시면 빠른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 견적을 간략하게 뽑아봤는데, 이 차량의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랙 레이블 최고 사양입니다. 차량 금액은 9,360만원이고요. 일단 포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한 할인은 없습니다. 할인은 없는데 A모토에서 특별하게 별도의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60개월 기준으로 뽑아봤고요. 무보증입니다. 키로수는 2만 키로, 월 리수료는 134만원입니다. 보증금을 30% 넣으셨을 경우에는 124만원, 선납금을 넣었을 경우에는 82만원대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밖에도 다른 차량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홈페이지, 대표번호,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담당 팀장님들이 빠르고 친절한 상담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